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었죠. 그런데 채널A 기자가 지금 수사팀 말고 전문 수사자문단을 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대검 결정을 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에 수사팀 자문단원 추천을 수차례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중앙지검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전문 수사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와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는 자문단 소집은 시기와 수사 보안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두고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라는 요청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도 대변인실 명의로 반박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수사팀이 이제 와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의 충돌,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유호정 기자의 발제를 들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쭉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먼저요.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사건은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간에 뭔가 유착 관계가 발생을 해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시민 씨의 비리를 캐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출발을 하죠. 대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는 없다는 쪽으로 아마 정황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중앙지검과 대검의 충돌로 빚어졌는데 어쨌든 간에요. 여기까지 이제 사건 설명이고 이 대검에서 이 한동훈 검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예봉을 꺾기 위해서 전문단을 꾸려라라는 지시를 과연 검찰총장이 했는가?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막기 위해서 이 수사 전문단을 꾸리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게 확인이 됐느냐 하는 점이 이제 먼저 관심으로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자문단인데요. 예. 수사 자문단인데 이 자문단이라는 건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예. 이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어떤 한동훈 검사장에게 혐의가 있다, 채널A 기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은 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정당한지를 따져보자는 쪽으로 대검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자문단 선정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제 대검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관여한 적도 없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 그거는 그냥 대검의 소관부서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는 게 그제까지의 이제 대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한 대검 간부의 이제 항명성 폭로가 나온 건데요. 그 폭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 자문단을 구성한 게 윤석열 총장이 대검 형사부장, 그러니까 자문단 소집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소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형사부장을 패싱하고 그러니까 건너뛰고 그 형사부장 밑에 있는 과장을 시켜서 자문단 후보군을 만들게 했고 그런데 그 후보군이라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현직 검사로 총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도 아니고 실제로 자문단 구성은 물론이고 이 자문단 면면도 윤석열 총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라는 폭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런 폭로에 대해서 오늘 대검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문단 추천자 선정에 대검이 이 윤석열 총장이 관여를 했다거나 선정 과정에서 형사부장을 패싱했다라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소관부서인 형사부서에서 알아서 기준에 맞춰서 후보자를 검토한 이후에 지금 자문단을 선정하고 있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대검 형사부죠.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리는 것도 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형사부장이 직접 챙겨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직접 과장을 불러서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측근들로 구성되는 현직 검사와 연구관들로 자문단을 꾸리는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대검에서는 한결같이 아니라고 지금 MBC 보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미 이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검찰청이 그럼 자문단원을 추천을 해줘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문단 소집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29일 대검찰청이 중앙지검이 논의에 좀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조해달라라고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러자 어제 중앙지검이 단순히 이렇게 응하지 않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공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명된 이성용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기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단기를 든 모양새가 되는 거죠. 중앙지검은 수사 자문단 소집 절차도 중단해달라라고 하면서 특임 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약 2시간 만에 대검이 그럴 수 없다라면서 반박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특임 검사급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 대검에서 자문단이 꾸려지게 되면 중앙지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 상황이 모두 다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가요? 일단은 이유를 둔 게 지금 시기로는 시기가 맞지 않고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수사 중이다. 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시기가 부적절하고 이렇게 시기가 부적절한데 이때 수사 자문단이 꾸려지면은 수사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 인원이 수사 내용을 알게 되니까 보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애초에 이 수사 자문단을 꾸리게 된 대검찰청의 입장 자체가 중앙지검이 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대검이 보기에는 혐의가 조금 범죄 성부를 따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추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지시를 거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문단을 꾸리게 된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텐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을 텐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실관계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 입장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대검찰청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더 풀어가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보내는 대북전단 절대 국가용이 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감추해서 이 육군 사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64년에 수출이 1억 불 하던 나라가 2014년에 2천억 불을 했습니다. 세계 6위 수출입니다. 이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담은 이런 선택자를 위해서 보내는 이걸 보고 뭐냐냐. 청와대하고 통일부는 쓰레기랍니다. 이 육군 사관학교 교재를 쓰레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쓰레기에 맞아서 쓰러질 놈들아니까. 또 이 대북전단 내용 보십시오. 이설주가 벌딱 벗어진 이번이 전 본 적도 없고요. 이 전단은 7년 전에 블루 유니온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보낸 겁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오직 대북전단은 현재 진행형 팩트에 의해서만 작성해서 보낸 거거든요. 예컨대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됐던 김정은 소환을 돌파해서 김정은이 자기 형을 백기혈통이라는 형을 VS로 독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전쟁이가 아닌데. 또 이게 김정은이 정치범 수용소 또 이게 자 우리 전단은요.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인한 인민에 대한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지어 인민은 물론이고요. 노동당 간부들도 480명씩 480명이나
강동군사대학 연변장에서 고사기관청으로 쌓아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내려오면서요, 이 손자 김정은이가 가장 잔인하고 양압적이거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실과 진실을 보내는 대북전단, 우리 전단을 보십시오. 15년 전에 꼭 우리 대북전단은 탈북자들이 전대 자유북한 운동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또 지라시 같은 전단이 이런 거 밝혔습니까? 또 가로 안에 우리 자유북한 운동이나 부산 사람들 스포츠단체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가로 안에 조선인민해방전선이라고 꼭 밝혀서 팩트에 기초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건데, 이걸 갖고 지금 지라시 보내느니 무슨 음란물을 보내느니 폄하하면서 일부 언론, 내 찍어서 말하면 특히 SBS하고 JTBC, SBS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저는 지금 2011년 9월에 안하경이라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으로부터 독침이 많아서 집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다음에 2012년 6월에는 총정찰국에서 김영수를 내려보내서 저를 총으로 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 경찰, 통일부에서 저희 사무실이나 집에 극비리에 붙여가지고 비공개. 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면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북한에 전단으로 보내고 있는 책자와 전단지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일각에서 보고 있는 이른바 외설적인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종합뉴스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수사팀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수사 자문단 소집을 좀 중단해달라. 그러나 대검에서는 이미 너희들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다 확정했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얘기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더 커져서 수장들 간의 대결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기이지만 서로 지금은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과거의 영상들 좀 보고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문자의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중앙도위원회가 갑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 통속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될 수 있겠습니까? 유호정 기자,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급 기관이고 또 상급 간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라고 나오는 것이 썩 검찰 조직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실제로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는 건지, 두 기관이 갈등 관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괜히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깝나요? 일단은 이제 과거라 그러면 몇 달 전인 거죠. 지난 1월에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그동안 좀 갈등을 여러 차례 좀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대립한 바가 있죠. 당시에 대검은 또 이번에는 반대로 이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좀 신중하게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갈등 상황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이번과는 조금 다른 게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네, 이런 식의 지시를 서로 결제를 안 했네, 이런 식의
보도, 정황 보도로 갈등이 있구나라는 정도가 이제 보도가 됐다면 이번에는 아예 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대검 방침에 중단해달라고 공개 건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기본도 저버린 주장이라고 반박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갈등 양상은 좀 꾸준히 보여왔지만 이렇게 정면 충돌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입니다. 예. 아마 이런 두 사람의 갈등 그 이면에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얘기 언급들이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을 때 이에 대해 비판했던 박모 검사 역시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글에는 이런 상황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이 혹시라도 수사 중단 등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추어 수사팀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수사 미진이라는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대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의 배경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수사 자문단이란 이름 하에 검찰의 고질적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의 저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런 자문단이 꾸려질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봉착한다 이 얘기를 간접 인용한 셈인데 박주민 의원이 스스로 알아낸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전반적인 사건을 기획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검찰 내부라고는 아니고 이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온 이철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기자와 함께 이런 일을 꾸민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 네,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검찰이 좀 조직적으로 정치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주장인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쪽의 주장인 게 채널A 기자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있었던 일이 지금 사건이 된 건데 오히려 이 전 대표를 만났던 이 채널A 기자 측은 오히려 이 전 대표 측이 이 선거 총선 얘기를 먼저 꺼냈고 이 기자 쪽에서는 오히려 관심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안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가깝고 그래서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와 신라젠 그리고 그 연계고리로 유시민 이사장까지 신라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법원에서는 전혀 법원이 아니죠. 검찰 조사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은 전혀 신라젠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무혐의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총선에 개입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로 채널A 기자와 검은 유착 관계를 형성을 했다. 이게 이제 이철 전 대표 측의 주장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철 대표가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으니까 뭐든지 지금 자기를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런 쪽에서 뭐든지 좀 불리한 증언을 좀 많이 하려는 의도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다. 그것까지 어떻게 좀 믿을 수 있겠는가. 거기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나요? 그건 수사할 상황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조금 많이 나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이철 대표하고 가까웠던 그 지모 씨, 횡령 사기 전과죠. 그분도 검은 유착, 선거 개입 의혹을 자꾸 부풀려서 이렇게 사건을 좀 키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사면 초과예요. 한쪽에는 추미애 장관, 거의 매일 공격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부한대 지금 특임검사 도입해라, 전문 수사 자문단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또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같이 또 공격하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철 전 VIK 대표하고 저 지모 씨 또 공개하고 사면 초과인데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 아닌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수사할 때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지금 있는 사람 다 박수 쳤어요. 예. 근데 지금 정권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조국, 유재수, 또 울산시장, 라임 등 구체적인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아마 돌발선이 돼서 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관련된 거 수사한 거 잘했다는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이고 예. 그걸 지나치다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비토하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수사 자문단이나 특임 검사나 이거는 예. 사소한 건 디테일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구실에 불과하고 가장 큰 본류는 예.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불편한 거 아닌가 이거가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때리기가 계속되면 될수록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 거꾸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야권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한 카드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최강욱 대표의 얘기인데 조금 더 상반된 얘기긴 한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좀 우리 배종호 교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뭐 정치의 내일은 아무도 알 수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 같아요. 전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는 손반방향이다. 이건 본인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면 저 정권이든 이 정권이 똑같은 권력이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윤석열 때리게 하면 결국은 윤석열 키워주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선대본부장 같지 않으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임하는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 의사가 지금 어디 갈 곳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정부와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대방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이 아주 없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최강욱 대표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 배 교수님도 알 수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가능성을 저도 오히려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계속해서 여론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후보가 없다면 본인이 또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나는 계속 때리기의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차라리 정치를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윤석열 총장의 대권 후보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어요. 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친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단의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연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의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개인적으로는 이성현 중앙지검장 또 조직적으로 보면은 대검과 지검이 정면으로 맞붙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빌미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지금 자신의 오른팔 측근이라고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와의 검언 유착, 이 수사 관련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나는 일임하겠다.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은 본인이 다 결정하고 또 구성까지도 결정하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기소를 하지 말라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수사 자문단만 있는 게 아니고 수사 심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측에서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는 수사해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동시에 이 두 가지 기구가 열린 것도 처음인데 만약에 이 상반된 결론이 나오면은 검찰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의혹에만 그쳤던 것인지는 좀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차분히 좀 이 과정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